5월 3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시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철강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와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인구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 장경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포항시가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각 국가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사용을 늘리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에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2차 전지라고 불립니다. 네, 근데 이 요즘에 현재 에너지 사용 기술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면 더 이상 이 자동차용 배터리로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폐 배터리, 그러니까 이 사용하고 나오는 이 폐 배터리가 잔존 용량이 여전히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추후 전기차의 보급 예상 속도를 고려한다면 이거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걸로 좀 재사용하는 음,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곳에도 2차 전지가 작지만 들어가는데요. 네, 이 배터리도 성능이 다하는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 폐배터리처럼 어떤 이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속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폐배터리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을 합쳐가지고 간략하게 저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르고요. 네, 근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걸 수거하고 누가 재사용이나 재활용으로 분류를 할지 이런 기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폐배터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포항의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서 좀 자유로운 실험도 하게 해주고 음, 규제도 면제해 주는데요. 네, 이거를 요약해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제휴 특구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시가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포항시는 철강 산업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예, 이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경제 총조사에 따르면 포항시 매출액에서 1차 철강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였는데요. 네, 근데 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철강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해서 지역 철강 산업이 굉장히 침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대부분 기간 동안 포항시 경제 성장률은 전국 수치를 하회했었고요. 네, 이 산업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임금 상승률도 인근 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음, 예, 최근에는 다행히 코로나19 이후에 철강 산업이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도 노력을 좀 주요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여전히 이 친환경 미래 신성장 동력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나 활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포항시는 이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미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좀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크게 좀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는 전기차 사용 후의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인데 음,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배터리 발생하면 재사용이나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실험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실증 특례를 주겠다. 이게 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 좀 두 번째는 배터리 재사용 실증입니다.
조금 더 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에 재사용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기차 배터리 경우에는 폐배터리가 되더라도 잔존 용량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걸로 재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제조를 할 때조차 안전 기준이라든지 관리 지침 그리고 품질 인증 같은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좀 실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실증 특례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 실증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사용을 할 수조차 없는 폐배터리에서 좀 금속 추출을 하거나 하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금속 추출을 하기 위한 또 일종의 실증 특례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세 가지 사업에는 똑같이 메뉴판식 규제 특례라고 해서 기존에 좀 법적으로 명시화된 규제를 좀 자동으로 면제해준 특례사항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총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5가지 실증 특례와 1가지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활동이 잘 마무리된다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반적인 기준들이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특례 사업을 실시해서 기준을 확립한 사례가 해외에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에 들어와서 협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요인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현재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전부 수입을 해서 쓰는 좀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을 재활용 사업을 통해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게 된다면 네. 이 업체들이 가져가는 부가가치도 좀 높아져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투자 유치도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서 소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업체도 모두 저희 규제 자유 특권에 들어온다면 좀 생태계 같은 게 완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폐배터리가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거를 그냥 땅에 매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실제로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전국 규제 자유 특구 여러 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중에 최초로 대기업인 GS건설에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네. 그 외에도 포스코 케미칼 등 여러 가지 업체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유치가 되게 되면 이제 기존에 고용된 인원들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유입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 금액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고용 인원이 지역 내 유입되는 인원도 한 3,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규제자유 특구 이 사업 자체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 유입되는 인원 외에 좀 신규로 고용되는 인원은 2019년에 9명, 작년엔 17명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요. 이 경북 테크노파크는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까지 누적으로 한 1,050명 정도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 같은 걸 바탕으로 저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실시한 지난 1차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포항의 경제 상황이 더 발전됐으면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포항시는 아무래도 그 포스텍과 가속기 연구소라는 훌륭한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소재 연구 분야에서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장치고, 네. 그래서 배터리 핵심 소재로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관이랑 산업계가 합심을 한다면 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좀 신사업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협력 자체를 이제 포항시랑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잘 이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신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포항시 입장에서 벤처기업 창업 같은 게 있다면 좀 적극 도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필요하다면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좀 금융 지원, 창업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걸 좀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경주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까지 외형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랑
포항시청 내에 현재 있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TF팀 규모를 확장해서 좀 조직을 전남 행정부서로 승격시키고 네. 업무 분야별로 좀 전공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 장경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